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지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 해설입니다. 1번 지도는 우리나라의 영해 및 어업 협정 수역을 나타낸 것이다.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행위는 국가 간 사전 허가가 없었음을 전제로 함. 선택지부터 볼게요. 1번 A의 수직 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에 해당한다. A는 제주도는 아니고 제주도 남쪽에 있는 마라도에서부터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어도죠. 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런데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 그런데 이어도는 수중암초다 보니까 이어도의 수직 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국이 이어도가 이제 자기 거라고 이렇게 우기다 보니까 그럼 이어도 상공을 뭐라고 이제 해야 되나? 사실은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있어서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걸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어도는 수중암초라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직 상공이 우리나라의 영공도 아니다. 2번 B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어족 자원을 관리한다. B는 동해에 있는 이 지점과 함께 한일 중간 수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이죠. 그리고 잘못된 설명. 3번 C의 영에서는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3L이 거리에 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C는 대한해협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본 스시마 섬하고 가깝기 때문에 12L이가 아니라 3회까지만 영해를 인정하죠. 하지만 여기는 통상기선이 아니라 직선기선이다.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죠. 4번 D에서는 러시아 화물선의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하다. D는 우리나라 울릉도하고 독도의 중간 지점인데 이 부분이 한일 중간 수역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D는 뭐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자, 그런데 배타적 경제 수역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러시아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 화물선이 자유롭게 통항이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죠. 자, 이건 배타적 경제 수역뿐만 아니라 여기 울릉도 주변, 독도 주변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해잖아요. 그런데 영해라 하더라도 무해 통항권이 있잖아요. 당연히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보다는 더 권한이 적은 거니까 다른 나라 상선이나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객선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5번 A와 E는 모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A는 이어도, E는 독도. 이 가운데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이죠. 이어도는 수중암초라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영토도 아니고. 2번 가나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신증, 동국, 여지, 승남, 택리지 중 하나임. 가 써있는 어떤 형태만 보더라도 가가 택리지라는 거 알 수 있죠. 수필처럼 자유롭게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은 제주에 있는 산이니까 한라산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죠. 그 다음에 선택지 볼게요. 다 읽어보고 1번 가는 나보다 편찬된 시기가 이르다. 잘못된 설명이죠.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은 조선시대 전기, 그 다음에 택리지는 조선시대 후기죠. 2번 나는 가보다 실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3번 가와 나는 모두 국가 통치의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자, 이건 나만 해당하죠. 그 다음 4번 니은은 주로 기역의 산정부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산정부는 산의 정상부예요. 그런데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 근처는 경사가 너무 급하기도 하고요.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기도 하고 목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 5번 디귿으로 인해 제주의 해안 지역에 상록 화렵수가 분포한다. 상록 화렵수, 다른 말로 난대림. 그래서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3번 가, 다를 지도에 A, C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 A, C는 각각 고생대 퇴저감, 중생대 퇴저감, 중생대 화성암 중 하나임. 고생물의 화석이 발견됩니까? 아니오에 해당하는 건 퇴저감이 아닌 거죠. 퇴저감에서만 화석이 나오니까.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습니까? 가가 중생대 화성암이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화강암이겠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형성되었습니까? 예라고 되어 있는 건 고생대 전기에 형성된 조선 누춘군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고생대 퇴저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중생대 퇴저감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지질 구조도에서 구분하는 거 쉽죠? 자, C를 봤더니 주로 경상도 일대에 많이 있으니까 C가 중생대 퇴저감이고요. 그 다음에 평남 분지, 옥천 습곡대 여기에 주로 있는 A가 고생대 퇴저감. 그 다음에 B는 이제 이렇게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이렇게 뻗어 있는 중생대 화성암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3번이네요. 4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진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경관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자, 여기는 위치를 봤더니 서울에서 이렇게 강릉을 넘어갈 때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대관령 일대에 있는 고위 평탄면이죠. 풍력 발전기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목장 지역이네요. 갑, 풍력 발전은 여름철보다 겨울철 발전량 비율이 높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우리나라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부니까. 을, 해발 고도가 높아 여름철에도 시원합니다. 옳은 설명이죠. 병, 해발 고도가 높은데도 지형이 평탄한 것은 집안 융기의 증거입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자, 대관령 일대를 비롯해서 이제 고위 평탄면 지역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침식을 계속 받아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처럼 뾰족뾰족한 봉우리가 될 거예요.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과거에 평탄했던 그 흔적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정, 목장 주변에는 가을철에 노랗게 익어가는 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갑, 을, 병 3번이네요. 5번 A, D 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한강이고요. B는 금강이고요. C는 영산강이고요. D는 낙동강이죠. 1번 B의 일부는 금강의 일부는 충청지방과 호남지방의 경계를 이룬다. 옳은 설명이죠. 금강의 하류 지역은 하구를 포함해가지고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죠. 2번 A는 C보다 한강은 영산강보다 1차 산맥이 분수계를 이루는 비율이 높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 남한에서 1차 산맥은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백산맥이 이렇게 뻗어가겠네요. 비슷하게. 그래서 한강은 1차 산맥을 분수계로 해서 낙동강하고 나뉘고요. 그 다음에 동해 쪽에 있는 조그마한 하천들하고도 나뉘죠. 그에 비해서 영산강은 1차 산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3번 B의 유역은 D의 유역보다
유역 내 거주 인구가 적다. 충청권하고 영남권하고 인구 물어보는 거죠. 영남권이 2배쯤 인구가 많아요. 옳은 설명이고요. 4번 D는 A보다 하구에서 조차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자, 우리나라는 경기도 앞바다, 경기만 일대가 조차가 제일 크고요.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북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남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포 쪽에서 부산 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조차가 작아져요. 그리고 동해 쪽에서는 뭐 조차가 어디가 크냐 작냐를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차가 전체적으로 다 작은 편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B 금강, C 영산강, D 낙동강의 하구에는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 6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선택지만 볼게요. 1번 기역의 사례로 인간의 간섭으로 방조제 건설, 해안도로 건설 등이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이게 옳은 설명, 정답은 아니고요. 2번 니은 간척 사업으로 확대된 육지 면적은 남해안이 서해안보다 넓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여러분들 간척 사업 하면 학생들이 아직도 약간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다를 메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흙 같은 걸 어디서 구해올 수가 없어요. 바다 메우겠다 그래서 뭐 산 자체를 다 날려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간척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간단하게 단면도를 그리면 이쪽이 육지고 이쪽이 바다라 그랬을 때요.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이렇게 육지로 드러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육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여기 정도에다가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방을 쌓아요. 이런 제방을 방조제라고 부르죠. 제방을 쌓고 여기에 있는 물을 그냥 이렇게 뿜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육지로 드러날 거고 그래서 이 간척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조차가 클수록 대체로 간척 사업을 하기에 유리해요. 물론 해안선도 복잡해야 되고 그다음 뭐 수심도 얕아야 되겠지만 뭐 서해안이나 뭐 남해안이나 뭐 수심이 얕은 건 똑같고요. 똑같다기보다는 비슷하고요. 해안선도 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조차가 영향을 더 많이 미쳐서 간척 사업은 황해안에서 훨씬 더 많이 했죠. 3번 디귿 갯벌의 감소로 해양 생태계의 변화. 디귿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물종 다양성 감소를 들 수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리을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대규모 백사장 사비는 주로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역시 옳은 설명. 5번 해안의 모래가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 모래 포집기는 사구에 있는 모래를 보호하기 위한 거. 물론 사구에 있는 모래가 보호가 되면은요. 사빈의 모래도 뭐 일정 부분 보호가 돼요. 사구에 있는 모래와 사빈에 있는 모래가 서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그로이는 사빈에 있는 모래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정답은 2번. 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은요. 강원도 태백. 태백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죠.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용인. 용인은 2000년 이후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지금은 수도권 안에서도 이제 서울하고 인천 제외하고요. 수원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요. 100만 명이 넘어가서 특례시가 됐죠.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 있는 여기는 목포네요. 목포. 자, 그래서 가나 다를 봤더니 뭐 2000년 이후로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가 용인이고요. 나는 뭐 80년이나 2019년이나 인구가 거기서 거기네요. 그런데 다는 85년부터 95년 사이에 인구가 확 줄었죠. 다가 태백이 되겠네요. 1번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수도권 일개 신도시는 다 외우셔야 되죠. 자, 그래서 고양, 그 다음에 성남, 부천, 안양, 그 다음에 군포 이렇게 5군데의 일개 신도시가 있다. 이 가운데 성남에 있는 분당 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고양에 있는 일산 신도시하고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 다음 2번 나는 광업의 쇠퇴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다. 자, 이건 나가 아니라 다, 태백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다는 일제강점기 때 주요 쌀 수출항이었다. 목포에 대한 이야기죠. 4번 가는 다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다. 용인하고 태백은 위도는 비슷한데 태백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용인이 최난월 평균 기온이 더 높다. 태백은 대관령만큼은 아니지만 여름에 서늘해요. 5번 나는 가보다 출근 시간대에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많을 수가 없죠. 목포에서 뭐 어디로 출근하겠어요? 잘못된 설명이죠.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점의 기후 자료이다. A,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기온의 연교차, 최난월 평균 기온 중 하나임.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은 뭐 지역 이름을 몰라도 별 문제는 안 돼요. 자, 이건 뭐 내륙이냐 아니면 해안가냐, 그리고 해안가라면 동해안 쪽이냐 서해안 쪽이냐에 따라서 기후 특성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래도 우리가 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서해안에 있는 곳은 머드 축제로 유명한 보령이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지역은 보은이에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쪽은 영덕, 대게로 유명한 곳이죠. 자, A, B, C를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여름 강수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남 내륙 지역, 뭐 안동, 뭐 대구, 뭐 그 일대는 전부 소우지잖아요. 여름철에 비가 적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영남 내륙 지역뿐만 아니라 해안가 지역까지도 대표적으로 포항도 소우지에 포함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C가 영덕이에요. 영덕이고요. 그 다음에 보령하고 보은 가운데서는 보은은 소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 있잖아요. 해발 고도가 높은 편이어서 여름 강수량이 많아요. 자, 그래서 A가 보은이고요. 그 다음에 보령은 서해안에 있죠. 자, 서해안은 지형이 평탄해서 뭐 서해안 전체적으로 평야가 넓게 있어서 지형성 강수가 잘 안 내리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뭐 보령뿐만 아니라 밑에 군산도 마찬가지고 목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B가 보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나를 이렇게 보면 최난월 평균 기온하고 연교차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A, B, C 순서를 보고 구분해도 되고요. 무슨 소리냐면요. 가는 내륙에 있는 보온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서해안, 동해안 순으로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뭐 28도 가까이 되고 여기는 24도가 안 되니까 뭐 4도 가까이 벌어지고요. 그에 비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적고 B, 보령이 제일 크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보령이 서해안에 있는 보령이 연교차가 제일 크다. 내륙에 있는 보은보다 연교차가 크다. 아니죠. 자, 그래서 나가 최난월이고요. 최난월이고요. 참고로 보령하고 보은은 이제 해발 고도가 달라서 보은이 여름에 기온이 조금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 연교차가 되겠죠. 연교차가 되겠죠. 그렇게 알고 구분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지리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제일 높은 곳이 서귀포죠. 서귀포. 자, 서울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25.7도. 서귀포는 그것보다 조금 높아서 27.1도잖아요. 그런데 얘는 28도 가까이 되니까 그거 보고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 A, B, C 구분했고요.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B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해발고도가 높고 내륙에 있으니까. 2번 A는 C보다 보호는 영덕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이건 잘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물론 틀린 설명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역시 한국지리를 이제 여러 번 정리하다 보면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들도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다설지라고 알고 있는 곳은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편이고요. 그 외에 제주도 눈이 안 내려서 그렇지 그리고 비 좀 내리거든요. 그 다음에 동해안 쪽으로, 자, 강원도 쪽은 다설지니까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해안가 쪽으로도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편이에요. 물론 다설지만큼은 아니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2번은 잘 모르면 넘어가시면 돼요. 3번 B는 C보다 보령은 영덕보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이르다. 보령이 아니고, 그렇죠? 보령이 영덕보다 더 서쪽에 있으니까 남중하는 시각이 늦죠. 4번 C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C는 영덕은 B, 보령보다 무상 기간이 길다. 옳은 설명이죠. 위도가 비슷할 때는 서해안 쪽보다 동해안 쪽이 겨울철이 덜 추우니까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더 길죠. 그래서 정답이 확실하게 5번. 2번 잘 몰라도 정답을 찾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9번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제주도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삼척이네요. 삼척. 가는 정확히는 제주시, 제주도에서 북쪽이네요.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늦다. 가는 신생대 화산활동, 나는 고생대 퇴적암. 옳은 설명이네요. 니은 B는 기반함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그건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B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디귿 C는 저하 등고선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아서 삼척이란 걸 봐서 돌리네죠.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규모가 축소가 아니라 확대된다. 리을 A와 D 모두 배수가 양호하여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진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기역 리을 2번이네요. 10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지도에 A와 B 지역에는 전통 취락이 입지해 있습니다. A, B의 전통 취락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A는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용천을 따라서 있는 전통 취락이죠. 그리고 B는 하회마을 안동에 있는, 그 다음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전통 마을이죠. 유명한 마을이죠. 갑 A의 전통 취락은 육지로 왕래하는 나루터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용천을 따라서 발달한 거죠. 그 다음에 B의 전통 취락은 동성동본의 시족들이 모여 동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명 A의 전통 취락은 B의 전통 취락보다 유교적 전통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합니다. 설명 거꾸로 되어 있고요. 정 B의 전통 취락은 A의 전통 취락보다 취락의 입지에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을정이 정답이네요. 11번 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두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 1차고요. 나는 균형 개발이니까 3차 아니면 4차일 텐데 남북 교류 지역 개발 및 관리라고 되어 있죠. 열린 국토, 통일 국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휴전선 근처도 조금 개발해보자, 관리해보자. 그래서 3차 국토 종합 계획이에요. 1번 가는 나보다 시행 시기가 이르다. 2번 가는 주로 하향식, 나는 주로 상향식 개발로 추진되었다. 옳은 설명
정답은 2번. 3번 기억의 사례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때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사례로 고속철도 건설이 있다. 고속철도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되겠죠. 고속도로. 자, 고속철도는 2004년도에 처음 개통됐어요. 4번 니은은 주로 경부축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자,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달한 건 제1차 때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디귿에는 서해안 지역이 아니라 남동임의 지역이 들어가야 되죠. 12번 표는 서울과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간 버스 운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은요. 광주고요. 그 다음에 순천이고요. 그 다음에 보성이죠. 광주는 인구가 150만 명쯤 되는 광역시고요. 순천은 순천시, 그 다음에 보성은 녹차로 유명한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냥 평범한 촌락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가나 다를 구분해 보면은요. 배차 간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5에서 20분마다 한 대씩 있는 나가 광주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50분마다 한 대씩 있는 가가 순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루에 2번밖에 없는 다가 보성이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잘못됐고요. 2번 나는 다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다. 낮다? 옳은 설명이죠. 광주가 당연히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겠죠. 취업자 수 비율이 낮겠죠. 3번 다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당연히 낮다. 4번 나와 다에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연안 습지가 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나가 광주인데 당연히 연안 습지는 해안가에 있는 습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갯벌을 말하는 건데 나와 다가 아니죠. 나가 잘못됐네요. 그 다음 5번 가다 중 서울과의 최단 거리는 가가 아니라 광주, 나가 가장 가깝다. 1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주요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각각 과수, 맹류, 벼, 채소 중 하나임.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은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네요. 자, 가나, 다라, A, B, C, D 뭐 변수가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하나씩 찾아나가면 돼요. 가나, 다에서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데 라에서는 존재감이 없죠. 자, A가 그래서 벼예요, 벼. 제주도는 벼농사를 거의 안 짓잖아요. 전체 농경지의 뭐 0. 몇 %? 1%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라가 제주도죠. 제라고만 적을게요. 아니다, 다 적어야 되겠네요. 경북과 경기가 앞 글자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라가 제주, 그 다음에 가나 다라를 봤더니 가하고 제주도에서만 존재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뭐 조금 있는 듯 없는 듯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뭘까? 자, 그러면 제주도에서 과수, 당연히 꽤 많이 재배를 하죠. 그 다음에 채소, 뭐 겨울철에도 농사가 가능하니까 제주도 뭐 당근, 뭐 고구마, 뭐 무, 뭐 배추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요만큼 하는 건 보리예요, 보리. B가 맹류, 맹류. 뭐 그것도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맹류, 보리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제주도는 그루가리 형태는 아니지만 제주도에서도 조금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맹류는 이렇게 남부지방 아래에서만 이하에서만 이제 존재감이 있고 다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는 거죠. 그걸 보고서도 B가 맹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C하고 D는 뭐 가나 다라 모두에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소하고 과수를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봤더니 물론 그러면 이제 가가 전남이 되겠죠. 맹류를 어쨌든 상대적으로 많이 재배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과수하고 채소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경기도하고 경상북도 농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보면 경상북도는
과수가 전국 1등이죠. 독보적인 1등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C는 전남이나 또는 나나 다나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D는 전남, 나는 비슷한데 다는 지역 내 비율이 제주도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죠. 그래서 다가 경상북도고요. 나가 경기도고요. D가 과수고요. C가 채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얼마든지 또 구분하라면 구분하겠네요. 1번 A는 B보다 재배기간의 평균 기온이 높다. 벼하고 맹류하고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B는 C보다 맹류는 채소보다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3번 C는 D보다 전국 생산량이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채소가 과수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물론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고요. 4번 가는 나보다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 경기가 제일 높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라는 다보다 제주는 경북보다 D 과수의 생산량이 많지 않죠. 적죠. 지역 내 비율이 높을 뿐이죠. 그런데 제주도는 면적이 경상북도랑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 되나요? 안 되나? 10분의 1쯤 될까? 아무튼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과수 생산량 자체는 경상북도가 1등, 그 다음에 지역 내 비율은 제주도가 1등 구분해 두셔야 돼요. 14번 가다에 해당하는 광물 자원의 지역별 생산 현황을 A, C에서 고른 것은 가, 주로 도자기 이것만 보고서도 고령토라는 거 알 수 있죠. 가는 고령토, 나,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 석회석이죠. 석회석, 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금속 광물 철광석이죠. 철광석. 자, 구분을 해보면은요. 강원도가 100% 철광석이죠. 다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물론 강원도가 독보적인 1등. 다는 석회석이고요.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강원도가 1등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도 만만치 않게 많은 여기가 고령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4번이네요. 15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대토양하고 성대토양 물어보고 있고요. 석회암풍화토, 현무암풍화토 물어보고 있네요. 1번 기역은 니은보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분포 범위가 좁다. 옳은 설명이죠. 자, 성대토양은 기후하고 식생에 따라서 띠 모양을, 이 대자가 띠 모양이잖아요. 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지구 절반을 이렇게 그리면은요.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이렇게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토양이 기본적으로 성대토양이에요. 그런데 간대토양은 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띠 대자, 띠 사이에 예를 들면 여기에 기반암이 되게 독특하다. 현무암이나 석회암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성대토양 사이사이에 조금 끼어있는 토양을 간대토양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토양은 성대토양이고 간대토양은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 풍화토, 그 다음 테라로사가 이제 석회암 풍화토인데 석회암이 있는 곳에 이렇게 조금 있는 거죠. 정답은 1번. 그 다음 기역과 니은은 모두 토양층의 발달이 뚜렷한 성숙토죠. 미성숙토는 하천 주변에 있는 하천 충적토나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갯벌 같은 염류토가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디귿 주변에는 석회암 풍화토 주변에는 니은의 대표적인 사례로 니은이 아니라 기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테라로사가 분포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4번 리을 현무암 풍화토는 붉은색이 아니라 암갈색, 어두운 색. 5번 리을은 디귿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늦다. 현무암은 신생대, 석회암은 고생대. 정답은 1번이네요. 1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 하나임.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은요, 경기도, 화성. 화성은 전자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그 다음에 울산은 자석 쪽, 자동차, 석유화학, 그 다음 배 만드는 조선. 조선은 기타 운송장비죠. 그 다음 여수는 석유화학이죠. 석유화학. 자, 그래서 가나 다를 봤더니요. 전자는 화성, 여수, 울산 중에 전자는 화성에만 있죠. 나가 화성이고요. 그 다음 화성은 전자산업하고 함께 자동차가 발달해 있잖아요. 그리고 A는 자동차예요. 그 다음 가는 석유 관련, 그 다음에 A가 자동차라 그랬고 B가 이제 화학이죠. 석유화학, 화학이고요. 기타 운송장비 있는 걸로 봐서 가는 울산이네요. 다는 이제 B가 화학이고요. 석유 관련, 그래서 나는 여수. 다음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다보다 제조업 총 출하액이 많다. 울산이 여수보다 더 많죠. 인구도 훨씬 많고. 그 다음 2번 나는 가보다 A의 출하액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 1위는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이제 화성에만 자동차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광명에도 있고요. 뭐 평택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전체를 보면 울산보다 많지만 화성만 놓고 따지면 울산이 더 많다. 자, 여러분들 뭐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경기도가 자동차 1등이긴 하지만 울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자, 그래서 2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나는 다보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 인구도 화성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 4번 다는 가보다 여수는 울산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을 수가 없죠. 인구가 몇 배 차이인데. 그 다음 5번 A는 B보다 출하액 기준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A는 자동차, B는 화학물질인데 자동차는 경기도가 1등, 근데 화학물질은 울여서 경기도는 일단 뭐 순위권에 탑3 안에 못 들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17번 지도는 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소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 뭐 가, 나를 구분하는 건 쉽죠. 제주도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봐서 가는 풍력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전라도 지역 호남 지방에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있는 걸로 봐서 나가 태양광이네요. 자, 문제에서는 가와 비교한 나, 풍력과 비교한 태양광의 상대적 특성을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기준점, 총 발전량은 더 많다. 태양광이 풍력보다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A하고 C는 정답이 아니고요. 다음 전국 발전량에서 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강원도는 뭐 대관령 일대를 비롯해서 풍력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태양광 발전은 뭐 사실 뭐 많이 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D가 정답이 아니겠네요. 다음 겨울철 발전량 비율은 태양광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은 계절에 당연히 발전량이 더 많겠죠. 자, 그래서 겨울철 발전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그에 비해서 풍력 발전은 바람이 세게 부는 겨울철이 발전량 비율이 더 높고요. 자, 그래서 B도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2, 5번이 되겠네요. 18번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래프의 AC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 A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가는 2020년 중국의 홍콩을 거울 삼아 자, 이것만 보고도 신의주 경제특구라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행정구죠. 신의주 특별행정구. 남한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개성공단이네요. 그 다음 다 UN 개발 계획의 지원을 계기로 북한에서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나진 선봉지구예요.
나선 지구라 그럴게요. 자, 그리고 지도에서 가나 다를 표시해 보면은요. 가, 나, 다가 되겠네요. 자, 이 가운데 연 강수량은 개성이 제일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낮은 선봉 지역은 북한에서 최소지고요. 그 다음에 신의주는 뭐 별다른 특징은 없죠. 자, 그래서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 C가 개성. 그 다음에 제일 적은 A가 낮은 선봉지구, 나선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B가 신의주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연교차를 보면은요. 자, 이제 우리가 연교차가 제일 큰 곳은 가 지역인데, 자, 다하고 가를 비교해보면, 뭐 위도는 살짝 다가 더 높긴 하지만, 동해를 흐르는 이제 해류하고, 그 다음에 동해의 수심이 워낙 깊다 보니까, 이쪽 위도는 조금 높지만, 두만강 하류 지역, 하구 지역이 압록강 하구 지역보다는 연교차가 더 작아요. 아무튼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가나 다랑 연결을 해보면 정답은 4번이에요. 19번. 그래프는 세 업종의 권역별 지역 내 총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금융 및 보험업, 농림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 하나이며 A, D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임. 자, 강원 및 제주권이 일단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걸 보고 일단 구분을 하란 얘기죠. 자, 가나 다를 봤더니 나에서 강원 및 제주권의 비율이 유난히 낮아요. 자, 그러면 금융 및 보험업, 농림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가운데 강원 및 제주권의 비율이 이렇게 낮을 수 있는 건 금융 및 보험업이죠. 자, 제주하고 강원도는 관광지다 보니까 인구 규모에 비해서 숙박 및 음식점업이 당연히 비율이 좀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농림업도 강원도, 제주도 당연히 농사 지으니까 물고기 잡으니까 이것도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율이 높을 거예요.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A가 60% 이상 뭐 한 70%쯤 되는 것 같죠. 그래서 A가 수도권이 되겠네요. 금융업이 당연히 수도권에 집중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수도권, 가에서 수도권, 여기도 수도권인데 그러면 숙박 및 음식점하고 농림업 가운데 수도권의 비율이 이렇게 적은 건, 낮은 건 얘가 농림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 음식, 숙박업이 되겠죠. 사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강원, 제주권이 인구 규모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비율이 높고요. 다른 지역은 대부분 인구 규모하고 비례하니까 소비자 서비스업은 그쵸? 인구 분포하고 거의 비례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박 및 음식점업을 보고서 영남권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B, C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영남권이 D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권하고 충청권은 뭐 숙박 및 음식점업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농림업을 봐도 돼요. 자, 우리가 충청북도가 아무래도 내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산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청권하고 호남권하고 따지면 호남권이 농림업의 비율이 더 높겠죠. 자, 그래서 C가 호남권이고요. B가 충청권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1번 가의 총생산은 대체로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 아니죠. 2번 나는 다보다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높다. 2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3번 다는 나보다 사업체당 생산액이 많다.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A는 B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수도권보다 충청권이 쌀 생산량이 더 많죠. 5번 D는 C보다 지역 내 총 생산에서 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영남권보다 호남권이 더 높죠. 마지막 20번. 그래프는 지도에 제시된 5지역의 총 인구 및 인구 순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5지역은요. 충청남도 당진, 서당, 그 다음 아산, 천안,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공주예요. 공주. 자, 이 가운데 인구 규모를 보고서요.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A가 천안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인구가 비슷한데 C가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인구 순이동이 20만 명이 넘어가죠. 인구가 매우 적었다가 이 시기에 20만 명 이상 이렇게 유입됐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C가 세종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가 아산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진하고 공주는 이제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또 봐야 되는데 자, 당진은 수도권에서 공업이 이렇게 이전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데에 비해서 공주는 이제 뭐 지방에 있는 시기는 해요. 공주시긴 한데 옆에 세종이 생기면서 세종이 인구를 또 빨아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감소했다. 그래서 E가 당진이고요. 그 다음에 D가 공주예요. 공주. 1번 D에는 공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 유적이 있다. 백제 역사 지구죠. 옳은 설명. 정답 아니고요. 2번 A와 B는 천안과 아산에는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 아니고요. 3번 A는 C보다 천안은 세종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면적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인구는 거의 2배쯤 차이가 나니까 천안이 인구 밀도가 더 높아요. 4번 D는 C보다 공주는 세종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을 리가 없죠. 정답은 4번. 5번 E는 당진은 D 공주보다 성비가 높다. 당진은 1차 금속, 중화공업, 중공업이죠. 그게 발달해 있다 보니까 성비가 100보다 더 크겠죠.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겠죠.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